오늘은 달콤하고 상큼한 포도가 우리 몸에 얼마나 이로운지, 그리고 이 작은 열매가 가진 놀라운 건강 효능과 함께 한국에서는 언제부터 포도를 재배하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먹어야 포도의 모든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비디오를 통해서 포도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게요. 자, 그럼 포도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우리가 흔히 맛보는 포도는 단순히 맛있는 과일을 넘어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귀중한 건강식품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는 포도를 재배하고 섭취하며 그 효능을 경험해 왔는데요.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는 이미 기원전 3000년경부터 포도 재배와 와인 양조에 대한 기록이 발견될 정도로 포도는 인류의 식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재배가 확산되었고, 로마 시대에는 포도가 제국의 번영과 함께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포도는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한국에서의 포도 재배는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주로 약용이나 식용으로 사용되었으며, 고려시대에는 귀족들이 즐겨 먹는 고급 과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때 재배된 포도는 주로 야생종이거나 중국에서 전래된 품종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선시대에는 농업기술의 발전과 함께 포도 재배가 더욱 확산되었고, 서양 품종이 도입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품종의 포도를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포도 재배에 대한 실용적인 지식을 기록하기도 했으며, 일부 문헌에서는 포도의 건강 효능에 대한 언급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이후 본격적으로 현대적인 포도 농법이 도입되면서 캠벨 얼리, 거봉 등 다양한 품종이 전국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포도가 한국인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친숙한 과일이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농업기술 연구의 발전과 더불어 포도 품종 개량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샤인머스켓과 같은 새로운 품종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 포도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포도는 단순한 과일을 넘어 우리 민족의 삶과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린 중요한 농산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포도가 왜 우리 몸에 그렇게 좋은지 궁금하시죠? 포도에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수많은 영양 성분들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항산화 성분입니다. 포도에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그리고 특히 레스베라트롤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포도의 껍질과 씨에 특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 포도를 섭취할 때 껍질째 먹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항산화 성분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활성산소는 외부 환경 요인들인 자외선, 스트레스, 공해 등과 내부 대사 활동으로 인해 끊임없이 생성되며 과도하게 축적될 경우 세포 손상, DNA 변형을 유발하여 노화 과정을 촉진하고 염증 반응을 심화시키며 암, 심혈관 질환, 치매 등 다양한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포도의 항산화 성분들은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세포 손상을 막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곧 치매 예방, 암 예방 등 심각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뇌세포 손상을 억제하여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도 껍질과 씨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은 심혈관 건강에 매우 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은 프렌치 패러독스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될 정도로 심장 건강에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혈관 속 콜레스테롤, 특히 나쁜 LDL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 내벽의 기능을 개선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동맥 경화, 고지혈증, 심장병의 일종인 협심증과 심근경색 등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현저히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혈액이 엉겨붙어 혈전을 형성하는 것을 억제하는 항혈전 효과가 있어
뇌졸중 즉 뇌경색과 같은 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포도 섭취는 혈압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고혈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포도에 풍부하게 함유된 포도당과 과당은 우리 몸이 에너지를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천연 에너지원입니다. 이 덕분에 피로가 쌓였을 때 포도를 섭취하면 빠르게 기력을 회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뇌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므로 집중력 향상과 뇌 활동 촉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 후 지친 몸에 에너지를 보충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쉽게 피로를 느끼는 분들 혹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포도는 아주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포도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우리 몸의 세포가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여 혈당 수치가 높아지는 상태를 말하며 이는 당뇨병뿐만 아니라 암, 치매 등 여러 만성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포도 섭취가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포도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 반응을 줄이며 노화를 늦추고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진정한 슈퍼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하여 장 건강을 돕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물론 비타민 K가 풍부하여 뼈 건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포도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포도를 좀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포도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섭취해야 영양, 손실 없이 포도를 온전히 즐길 수 있을까요? 우선 포도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을 소개합니다. 여러 음식 중에서도 특히 오렌지와 포도의 조합은 매우 훌륭합니다. 포도와 오렌지를 함께 섭취하면 당뇨병 개선과 심장병 예방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오렌지의 풍부한 비타민C는 포도의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의 흡수를 돕고 함께 작용하여 더욱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외에도 혈관 건강에 좋은 견과류, 다크 초콜릿 등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포도에 아몬드나 호두를 곁들여 먹으면 포도의 항산화 성분과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 등이 만나 심혈관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뇌기능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포도는 유제품과도 잘 어울립니다. 플레인 요구르트에 포도를 썰어 넣어서 먹으면 유산균과 포도의 항산화 성분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장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요구르트의 칼슘과 단백질은 포도의 비타민과 미네랄 흡수를 촉진하기도 합니다. 치즈와 포도의 조합은 와인 안주로도 유명하지만 영양학적으로도 훌륭한데요. 치즈의 단백질과 칼슘이 포도의 비타민과 미네랄 흡수를 돕고 맛의 조화도 뛰어나 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샐러드에 포도를 추가하면 상큼한 맛과 함께 풍부한 영양을 더할 수 있으며 닭가슴살이나 리코타 치즈와 함께하면 단백질 섭취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포도와 함께 섭취하면 좋지 않은 음식들도 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특정 고혈압 약입니다. 포도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일부 고혈압 약, 특히 칼슘 채널 차단제 계열의 약물, 대사에 영향을 미쳐 약효를 과도하게 증폭시키거나 저해할 수 있으므로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포도 섭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몽과 비슷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포도를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다른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 예를 들어 유제품을 과도하게 섭취한 상태에서 포도를 많이 먹을 경우 포도의 풍부한 당분과 수분, 그리고 식이섬유가 소화기에 부담을 주어 소화불량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익히지 않은 게나 특정 해산물과 포도는 찬 성질의 음식이기에 함께 먹으면
소화불량이나 복통을 일으킬 수 있다는 속설도 있으니 평소 소화기가 민감한 분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포도를 어떻게 먹어야 가장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껍질과 씨까지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포도를 먹을 때 껍질을 벗기고 씨를 뱉어내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포도의 핵심적인 항산화 성분인 레스베라트롤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용한 영양 성분들이 바로 껍질과 씨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포도씨에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있어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보호하고 피부 건강에도 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도를 깨끗하게 씻어 껍질과 씨를 통째로 섭취하는 것이 포도의 모든 효능을 온전히 누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껍질과 씨를 먹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포도를 통째로 갈아 주스로 만들거나 믹서에 갈아서 스무디 형태로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껍질과 씨의 영양분까지도 놓치지 않고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포도 주스를 만들 때는 설탕 등 다른 첨가물을 넣지 않고 순수한 포도만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착즙보다는 통째로 갈아 마시는 것이 식이섬유까지 온전히 섭취할 수 있어 더욱 이롭습니다. 포도는 생으로 먹는 것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와인, 식초, 잼 등으로 가공해서 먹을 수도 있지만 가공 과정에서 열 처리 등으로 인해 일부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생과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냉동 보관하여 시원한 간식으로 즐기거나 샐러드 토핑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포도를 섭취하기 전에는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해야 합니다. 포도는 껍질째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잔류 농약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구거나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살짝 풀어둔 물에 5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깨끗한 물로 다시 헹궈주면 잔류 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담가두면 포도의 영양소가 빠져나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포도송이 사이사이에 농약이나 이물질이 끼어 있을 수 있으므로 송이를 작은 단위로 잘라 꼼꼼히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포도와 궁합이 좋은 음식을 함께 섭취하고 껍질과 씨까지 통째로 먹으며 깨끗하게 세척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포도가 선사하는 무궁무진한 건강 효능을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포도가 단순한 과일을 넘어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강력한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포도 한 송이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경험해 보세요. 매일 식탁에서 포도를 즐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포도 섭취와 함께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한다면 분명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